자, 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입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의 디지털 노마드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노마드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자, 디지털 노마드가 무슨 뜻인가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생계 유지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격 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일하는 근로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디지털 노마드는 어떤 생활 양식을 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에 구애받지 않고 유목민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노마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제 뭐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이 이제 말만 번지르르 하지 사실 그게 프리랜서랑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이제 디지털 노마드는 뭐다라고 하는 딱 부러지는 정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하고 원격 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크게 확산되면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근무 형태, 생활 양식, 이게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 형태와 생활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전문직이나 지식 기반 전문가에게 있어서 이 디지털 노마드가 잘 어울리냐, 나아가서는 왜 전문가에게 이 디지털 노마드가 앞으로는 필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면 반드시 뭐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직종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뭐 예를 들어 기술사나 의료기사나 전문적인 수리공이나 마케터, 이런 사람들도 다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하는 의미 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나 전문직에게 왜 디지털 노마드가 필수냐?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전문가의 존재 가치가 뭐냐라는 질문이 이것이에요. 전문가의 존재 가치는 뭘까요? 왜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문가가 제공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사람들은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전문가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면 굳이 돈 주고 그 사람을 고용을 할까요? 아니죠. 그 전문가의 존재 가치는 바로 문제 해결에 대한 대체 불가능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체 불가능한 문제 해결 능력이 전문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전문가나 전문직에게 왜 디지털 노마드가 필수냐? 그 이유는 사실은 전문가의 제1과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자, 전문가의 고유성에 집중하기 위해 디지털 노마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변호사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변호사를 둘러싼 제반 인프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이렇게 부르죠. 자,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의 구성 요소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변호사 또는 전문가,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보조 인력인 사무장이나 비서, 그 밖에 인포데스크나 주차장 시설, 사무용품 이런 것 등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전문가에 해당한 변호사죠. 나머지 사무실이나 보조 인력이나 주차장 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죠.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걸 바꿔나가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뭐든지 업의 본질에 집중하게 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봐요. 자, 비싸고 고급진 사무실이나 뭐 비싼 가구, 집기, 인테리어, 광고비 이런 것들은 사실 본질은 아니죠. 따지고 보면 다 간접비에 해당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변호사업의 본질은 문제 해결의 주체인 변호사일 수밖에 없죠. 자, 요즘 메타버스가 크게 부흥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제 유형의 어떤 사무실은 업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정한 21세기로 접어들었다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코로나19는 근데 사실 이 변화를 앞당겼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오기로 한 것을 이제 코로나19가 더 앞당긴 것이고 어차피 변화는 예정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전문가나 전문직에게 왜 디지털 노마드가 필수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전문가의 고유한 가치, 즉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해 다른 기름기는 쫙 빼야 되기 때문이라고 제가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로지 클라이언트나 고객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신경 쓸 것들과 뭐 불필요한 것들, 이런 간접비는 쫙 빼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이걸 훨씬 앞당겼을 뿐이지.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뭐 사무 비용을 아끼고 뭐 노트북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 되는 거냐, 그게 디지털 노마드냐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엔 그렇지는 않아요. 자, 디지털 노마드일수록 아끼지 않고 투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맑고 어떻게 보면 명징한 어떤 두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돼요. 자,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올바른 판단 또는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신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좋은 두뇌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즉 디지털 노마드일수록 자기 관리에 시간과 노력을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필수적인 장비에 대해서는 또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좋은 디지털 장비, 뭐 노트북, 뭐 복합기, 뭐 인쇄라든지 스캔이라든지 복사라든지,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MS 오피스나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 등등은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이런 장비들의 돈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자, 이상으로 오늘 주제인 그 전문가의 노마드가 왜 필수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가 후배 변호사님들한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약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 변호사가 국내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이 되면서 국내 시장도 법률 시장도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외국 변호사들, 국내에 많이 진출했잖아요. 외국 로펌이. 근데 이 외국 변호사님들 표현에 따르면 한국 법률 시장이 굉장히 하드한 곳이 됐어요. 근데 이런 때일수록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고유한 강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기초적인 법률 이론과 뭐 최신 판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사회 문화 지식에 있어서 통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클라이언트가 처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간접비나 기름기나 거품을 쫙 빼고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몸이 가벼워야 사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디지털 노마드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과제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유익하거나 재밌는 그런 주제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